우리요 공호 유리식과 유리함수 1페이지 예. 이거 안 지웠네. 자, 1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의 제목은요. 미지수의 위치에 따른 식의 분류 되겠습니다. 미지수의 위치에 따른 식의 분류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미지수의 위치에 따른 식의 분류.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위아래 이렇게 받아 적습니다. 대수식이라는 거 있어요. 여러분 수학에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대수, 기하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대수가 뭔지 아세요 혹시? 대수? 수를 대신하는 거야. 수를 대신하는 게 바로 뭔데? x, y 이런 것들이 수를 대신해서 사용되는 변수들이잖아. 그런 변수가 사용된 것들을 우리는 대수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대수식은요 크게 두 종류의 식이 있어요. 유리식과 무리식으로 나뉘어집니다. 적어 놓으십시오. 크게 유리식과 무리식으로 나뉘어져요. 적어 놓으셨으니까 자, 두 번째 봤더니 실수가 나와요. 자, 실수는 크게 무슨 수와 무슨 수로 나뉘어집니까? 유리수와 무리수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위쪽에 유리수, 아래쪽에 무리수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자, 방정식은요 크게요 두 개의 방정식으로 나뉘어져요. 유리 방정식과 무리 방정식으로 나뉘어집니다. 유리 방정식, 무리 방정식. 이제 눈치가 슬슬 생겼지?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얘기해 보세요. 함수는 무슨 함수와 무슨 함수로 나뉘어질 거다?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로 나뉘어진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될 내용이 뭐냐면요. 유리식과 유리함수, 무리식과 무리함수를 배우게 될 거야. 근데 그걸 배운다라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뭔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유리식은요. 크게요. 정식과 분수식으로 나뉘어져요. 정식과 분수식으로 나뉘어지고요. 정식은 다시 단항식과 다항식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단항식이란 숫자 또는 문자에 뭐로만 연결된 식을 단항식이라고 한다? 곱으로만 연결된 식이고요. 다항식은 단항식과 단항식 사이에 뭐로 연결된 식? 더하기, 빼기로 연결된 식을 다항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단항식은 우리가 줄여서 어머 항이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분수식이라는 것은 얘들아, 분수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분수는 원래 분모, 분자 두 개로 나뉘어져 있잖아. 그럼 분수의 핵심은 분모일까 분자일까? 분모가 중요해요. 왜? 다른 어떤 수도 분모를 달고 다니는 수는 없거든. 맞아요. 그래서 분수식의 핵심은 분모에 있습니다. 이 분모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식을 우리는 분수식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우리 중학교 때 뭐 배웠어요? 단항식, 다항식의 사칙연산 막 이런 거 배웠던 기억 나지? 맞아? 그리고 이거는 언제도 배웠어? 예, 고등학교 1학년 첫 단원에서도 다항식의 연산이래서 배웠어요. 그런데 수학할 또 유리식이 나오네? 그럼 수학하에서 배우는 유리식은 정식 파트 쪽일까? 분수식 파트 쪽일까? 분수식 파트 쪽이에요. 그래서 말이 유리식이지 수학하에서 배우는 이 유리식과 유리함수는 그냥 까놓고 말하면 아, 분수식과 분수함수 배울 거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요번에 배울 이 유리식은 까놓고 엄밀히 말하면 분수식이다. 자, 그러면 이 유리식과 유리함수 끝나고 나면 무리식과 무리함수를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무리식이란 뭐냐? 루트 속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식을 우리는 무리식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무리식의 종류는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왜? 3제곱근 속에, 4제곱근 속에, 5제곱근 속에 들어있는 거 많을 수 있지. 근데 그런 거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 이 과정에서 제일 쉬운 뭐? 루트 속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식 정도만 배우고 갈 거야 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다시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뉘어지죠? 유리수는 다시 눈치라는 게 있지. 무슨 수와 무슨 수로 나뉘어질 것 같아? 정수와 유리수, 정수와 분수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유리수는 정수와 분수로 나뉘어진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정식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 방정식은요. 무슨 방정식?
정방정식과 무슨 방정식으로 나뉘어질 것 같아? 눈치라는 게 있지. 시작. 정방정식. 정방정식과 분수방정식으로 나뉘어져요. 정방정식과 분수방정식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정방정식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그리고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수학상에서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뭘 배웠냐면요. 3차 이상의 고차 방정식이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근데 우리는 말은 유리식과 말은 유리식과 유리함수지만 이게 유리방정식 문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개념은 정방정식 파트 쪽일까? 분수방정식 파트 쪽일까? 분수방정식 쪽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분모의 미지수가 들어있는 방정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리고 무리방정식은 이게 뭐가 들어갈 것 같아? 어디 속에? 루트 속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방정식이라고 채워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에는요 유리함수와 무리함수가 있는데 유리함수는요 다항함수와 분수함수라는 개념으로 나뉘어져요. 자, 다항함수에서 제일 심플한 함수 우리 뭐라고 부를까? 상수함수라고 불러요. 상수함수부터 시작해요. 상수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땡땡땡, n차 함수 이런 식으로 가는 걸 우리는 다항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요 분수함수라는 개념은 분모에 뭐가 들어있는? 독립변수 x야. 용어가 달라져요. 방정식하고 함수에서는 독립변수 x가 들어있는 함수를 분수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 다항함수에서는 우리가 제대로 배운 다항함수는 2차 함수까지 배웠어요. 선생님 그러면 3차, 4차, 5차 이런 함수 언제 배워요? 그거 나중에 미적분 파트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수학상에서, 수학하에서 지금 이 단원에서 배우는 유리함수는 무슨 함수가 될 거다? 분수함수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없지만 적어놓도록 하자. 무리함수 땡땡 받았습니다. 뭐라고? 루트 속에 독립변수 x가 들어있는 함수. 루트 속에 독립변수 x가 들어있는 함수. 루트 속에 독립변수 x가 들어있는 함수. 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말이 유리식과 유리함수지 지금부터 분수식과 분수함수 배울 거구나. 그냥 온통 분수 천지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말이 무리식과 무리함수지 거기에서는 전부 루트 속에 미지수나 독립변수 x가 들어있는 식 혹은 함수 문제를 풀게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 수학에서 막 고등학교에서 야 유리수 이러면 분수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정도예요. 유리식 분수식 얘기하는구나. 유리방정식 분수방정식 얘기하는구나. 유리부등식 분수부등식. 유리함수 분수함수 얘기하는구나. 유리라는 말은 사실 전부 분자로 바꿔도 될 만큼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온통 분수에 대한 얘기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아주 쉬운 분수식의 성질부터 들어가도록 하자. 분수식에는요 성질이 하나 있지요. 어떤 성질이 있어? 어디에 0이 아닌 수를 어떻게도 분수식의 값은 어찌하다. 느낌 오지 않아요? 어디에? 어디에? 분모, 분자에 각각 0이 아닌 수를 어떻게 할 때? 곱하거나 나누어도 분수식의 값은 같다 다르다? 같다. 분모, 분자에 각각 0이 아닌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분수식의 값은 같다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에 3개의 분수가 있어요. 자, 이쪽으로 가면서 분모 분자에 3을 곱했고 이쪽으로 가면서 분모 분자에 4를 곱했지만 분수식의 값에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거꾸로 가면서 4로 나눴지만 거꾸로 가면서 3으로 나눴지만 분수식의 값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이
이게 분수식의 성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요,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분수식의 사칙 연산 정리하고 가자. 자, 분수식끼리의 덧셈 뺄셈은 어떻게 푼다? 통분입니다. 얘는 그냥 통분하면 돼 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분수식끼리의 곱셈은 어떻게 푸냐? 이거 풀 때 우리 어떻게 풀어요? 불러볼까? 시작! AC분의 BD예요. 적어 놓습니다.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어떻게 한다? 곱한다.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한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한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나눗셈. 우리 요런 나눗셈 나오면 보통 어떻게 해요? A분의 B 해놓고 뭔 짓 해 여기다가? 곱하기 B분의 C를 해. 그 다음에는 곱셈이니까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이렇게 나누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나눗셈에다 적어 놓습니다. 땡땡. 역수를 곱한다. 역수를 곱한다. 역수를 곱한다 라고 적어 놓도록 하자. 자, 그러면 묻자. 이 분수식의 사칙 연산엔 1, 2, 3이라는 세 개의 개념이 있어요. 이 세 개의 개념 중에서 제일 어려운 개념은 누구다? 통분이에요. 분수식은 특이하게도 개념학적으로요, 다른 녀석들은 곱셈 나눗셈이 훨씬 어렵잖아. 근데 분수식은요, 통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어려운 개념이 분수식끼리 더하고 빼는 게 훨씬 어려워요. 곱셈 엄청 쉽잖아. 나눗셈도 뭐 곱셈이나 별반 차이 없잖아. 얘가 제일 어려워요, 배울 때. 자, 어쨌든 통분이라는 것은 공통분모를 갖는다라는 말의 줄임말이죠. 공통분모 뭐를 갖겠다? AC분의 BC 플러스 AD. 얘는 공통분모 AC분의 BC 마이너스 AD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하건대 단언컨대요, 분수식의 곱셈 나눗셈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려운 건 덧셈이다, 뺄셈이다. 이게 정말 어렵다. 진짜 믿을 수 없어요. 그거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얼마나 어려운지. 자,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기초 개념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우선요, 분수식끼리의 덧셈이 나와 있네요. 통분해줍니다.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면서 x 마이너스 1을 1에 곱하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3을 2에 곱해버리면 몇 되겠습니까? 2x 플러스 6 나와서 얘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분의 동류한끼리 계산해서 3x 플러스 5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두 개는 여러분이 해볼 겁니다. 4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나오잖아? 여기 x제곱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이 x 마이너스 1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무슨 생각해줘야 돼? 이런 거 나오면 느낌이 막 오잖아. 아, 뭐 해주고 싶게 생겼다? 인수분해해주고 싶게 생겼다라는 거 나오면요, 요 분수식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서 인수분해 해놓고 가는 게 유리합니다. 자, 인수분해 해버리게 되면 얘는 x-1, x 플러스 1분의 x-2,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자,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버리면 되죠? x-2분의 x-1이라고 이렇게 나눠놓고 뭔 짓 한다? 약분 이렇게 해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최종 답은 x 플러스 1분의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나머지 두 문제는 너희들이 한번 풀어보도록 한다. 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나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런 거 나오면 선생님이 무조건 인수분해 해놓고 풀라고 그랬어. 얘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분의 1이구나. 자, 통분 해버리게 되면 공통 분모 자리에 x도 필요하고요. x 플러스 2도 있어야 되네요. 그리고 x 마이너스 1도 있어야 합니다. 요 녀석이 갖지 못한 건 x-1이니까 요 2에다가 x-1을 곱해주면 2x-2가 될 테고요. 자, 요 녀석이 갖지 못한 건 x니까 요 x를 분자에도 곱해주면 마이너스 x 나오겠네요. 결국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2다라는 요런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합시다. 역시 x-2, x 플러스 2분의 x-1 곱하기 얘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2네요. 자, 그래서 곱해주기 전에 우리 약분 좀 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x 플러스 2,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지워져서 다 사라지고 결국 살아남은 것은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3분의 1만 살아남았다. 이런 식으로 가볍게 풀고 가시면 돼요. 자, 요 정도 수준이 중학교 학생들도 풀 수 있는 딱 그 정도 수준이야. 중3 학생들이 풀 수 있는 요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뭘 배울 거냐?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일정을 보니까요. 요번 주 끝나고 딱 4주 뒤에 수학화가 끝날 거예요. 아마 한 달도 안 남았을 거야. 9월 8일, 9일 뭐 요때 끝날 거예요. 여러분은 계획을 이렇게 세우셔야 돼요. 수학화 뒷부분 5, 6, 7, 8 단원을 나가면서 나는 그 한 달 동안 뭘 할 거다? 한 번 더 내가 필요한 교재 ABC든 1시리즈든 그 교재를 한 번 더 그때까지 끝내야 돼요. 요 앞부분 중간고사 범위 알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중간고사까지 또 기간이 남지. 수학 1 들어가면서 그때 한 번 더 다음 단계로 높여진 문제를 풀어야 돼. 알겠죠? 그 정도 준비를 하고 가면은요, 수학상의 문제가 없는 한 점수를 내는 데는 별 지장은 없을 거예요. 파이팅! 원방 들어가요. 네? 원방 들어가. 아, 너희 원방 도용의 이동도 들어가지. 너 되게 이 삼성그룹 보면서 선생님이 꽤 바람직한 학교다? 좀 느꼈어요. 어우, 진도가 일반고보다 더 늦어? 예. 아, 근데 그게 맞아요. 그게 선생님은 되게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게 수학상이 너무 많아. 선생님 수학화 되게 빨리 끝내잖아. 근데 수학상은 가르칠 게 정상적으로 가르치면 거의 수학화의 그러니까 엄청 많아. 거의 2배 정도 되는 개념량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맞아요. 원래 바람직한 학교예요. 근데 일반고도 보통 그렇게는 안 나가는데 되게 바람직하게 가르쳐. 교재 뭐 봐? 일품? 아니요. 그럼? 마플이랑 바이블이요. 마플이랑 바이블 봐요. 어쨌든 거기 교재에서 많이 내요. 시험 문제? 아니요. 그냥 하늘에서 툭 떨어진 문제? 맘대로? 네. 열심히 하세요. 그냥 잘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 네. 자, 그러면요. 우리요 이제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요. 야, 덧셈 사실 진짜 어려운 거야 라고 얘기했죠? 자, 요 녀석이 딱 고등수학 수준의 문제 되겠습니다. 자, 시간을 드릴 건데 연필로 왜? 지울 거기 때문에 연필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몇 분 드리면 될까요? 1분 드리면 뭐 그 정도 풀 수 있지? 덧셈 뺄셈 조금이니까 1분 드리겠습니다. 요 문제 풀어서 답 내보시기 바랍니다. 이 20초. 받았어?
40초. 예, 1분만 경험해봐도 아 이런 거구나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어이없죠. 통분을 하려고 했더니 분모 몇 차씩 나와? 4차씩. 분자에 4차씩 몇 개 생겨나요? 4개 생겨나요. 이거는 이대로 풀라는 얘기다, 다르게 풀라는 얘기다? 다르게 풀라는 얘기예요. 우리 보고 4차씩 하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4개, 5개씩 다르라고?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고등수학 문제에서는요, 특히 곱셈 나눗셈이 아닌 덧셈 뺄셈을 풀 때는요, 통분 외에 또 다른 몇 가지 기술들을 알고 있어야지만 문제를 수월히 풀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풀면 있어서 진짜 심각한 문제는 분자의 차수가 너무 높다는 거야, 통분을 했을 때. 자, 그래서 우리는 뭘 배울 거냐? 이런 문제는요, 통분 후, 적어놓으세요. 고차식이 너무 많이 나올 때, 고차식이 너무 많이 나올 땐 바로 이런 문제지. 옆으로 화살표 빼서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런 개념들을 좀 배울 거예요. 분리형, 결합형, 치환형이라는 세 가지 스킬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정리를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스킬들의 목적은 뭐냐면요, 전부 다 분자의 차수를 낮춰라 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분자의 차수를 낮춰라 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이 4개인 건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4차식이 4개라는 거야. 만약에 2차식이 4개라면 너희들 풀었을 거야, 안 풀었을 거야? 풀었을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문제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분자의 차수를 낮추는 방법 땡땡 뭐라고 적어놓으면 되겠다? 분리형, 결합형, 치환형이라고 제목을 좀 달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분리형, 결합형, 치환형이라고 제목을 좀 달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조금 특이하게 가르쳐요. 사실요, 요 분리형은요, 다른 선생님들이 가르치실 때는 그냥 다 똑같이 가르치세요. 원투 나뉘지 않아요. 그리고 다 똑같은 얘기로 가르치세요. 근데 그 똑같은 얘기로 배운 애들이 손을 못 대거나 풀이가 너무 지저분하고 길어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 즉 한계가 있는 풀이구나 애들을 가르쳤을 때 요걸 알아서 선생님이 조금 이 분리형 원투를 나눠서 가르쳐요.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일반 다른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다른 선생님들이 분리형을 가르칠 땐 이렇게 가르칩니다. 야, 요 녀석을 분리형, 분리가 뭐야? 뭔가 이렇게 분리시킨다는 거야. 한 덩어리의 식을 이렇게 분리해버리겠다라는 건데, 분리를 해버리려면 얘들아 분모에 있는 식이 무조건 분자에 있어야 해. 그러면 등식이 성립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플러스 1이 붙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쪼개기를 합니다. 요렇게 쪼개버려서 1 플러스 x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라고 필기 하지 마. 지금 하는 거는 이렇게 두 개로 그냥 쪼개버리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냥 이 한 가지 개념으로 보통 설명을 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배운 친구들이 이제 위쪽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푼다면, 그래, 분리형 작업을 하려면 무조건 분모에 있는 x 플러스 1이 분자에도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x제곱 플러스 4x네? 그러므로 얘하고 같아지려면 뒤에 뭘 곱해줘야 돼요? x 플러스 3이 우선 있어야지만 x제곱 플러스 4x까지는 맞출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얘는 7인데 얘는 상수가 3이잖아. 그러니까 뭐 해주면 돼요? 플러스 4를 해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쪼개버리면 x 플러스 3이 나오고, 이렇게 쪼개버리면 x 플러스 1분의 4가 나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분리해버리는 거야 라고 가르쳐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요 세 번째 거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거,
분모에 있는 녀석이 분자에 그대로 있어야 돼. 막 이 개념을 가지고 요 세 번째 거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배운 방식으로요. 이 녀석을 풀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선생님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 분리형 이 녀석이 분명히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했어. 근데 얘는 x의 세제곱이니까 여기에 x를 곱해주는데 좌변과 우변의 식이 같아지려면 와 뜬금없이 x의 제곱 플러스 x가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를 해줘야지만 요 양쪽에 있는 식이 같아지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쪼개버렸더니 x에다가 요 마이너스 앞으로 빼겠습니다. 마이너스 앞으로 빼고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x의 제곱 플러스 x 요런 식이 생기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 그래, 분모에 있는 녀석이 분자에 그대로 있어야 된댔어.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해주고 빼기 1 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요 녀석 이렇게 다시 쪼개면 마이너스 1 나오죠. 요 녀석 계산하면 몇 나오니까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이 나올 거라고 이런 식으로 쪼개는 게 보통 일반적인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방식에 의해서 푸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설명하려니까 그래 얘 되게 쉬웠어. 얘도 할만했어. 근데 이쪽으로 가니까 어때? 슬슬 짜증나기 시작하지. 그래서 애들이 짜증이 날까봐 답지에는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풀려 있냐면요. 야 이런 걸 분리할 때는 말이지 센스가 있어야지. 식관찰력. 즉 식관찰력이 없는 애들은 못 푼다는 얘기야. 답지처럼은 뭔 짓을 해놨냐면요. 이런 항을 요런 녀석처럼 생긴 어떤 식이 포함하고 있는 녀석이 있지. 누구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 1을 해주는 거야. 이런 게 식관찰력이에요. 인수분해와 곱셈 공식을 엄청 잘 기억해야지만 할 수 있다는 이런 식으로 풀어놓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의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쪼개버리면 x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요렇게 계산해서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1이 나와. 답지는 이런 식으로 또 나와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애들이 슬슬 어떻게 되기 시작해? 분명히 이렇게 배웠는데 얘는 뜬금없이 처음 배우는 애들은 이게 잘 안 돼요. 보면서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머리 되게 좋은데? 뭐 이래버리는데 문제는 그 아이디어가 내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애들이 어떻게 돼요? 풀었다 풀었다 뭔가 조금만 어려워져도 열나 지저분한 풀이를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요 요거 이렇게 헤매지 않고요 그냥 무조건 풀 수 있는 이 분리형이라는 개념의 원리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바로 분리형 1은 요 분리형 2는 얘는 쉬워. 얘는 그냥 푸시면 돼요.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것처럼. 이 분리형 2가 가지고 있는 성질은 뭐냐면요.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가 어떤 녀석들? 같은 녀석들이에요.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가 같은 녀석들은요. 그냥 분모에 있는 녀석이 분자에 있으면 돼 라는 방식으로 그냥 편하게 푸시면 됩니다. 어떻게? x-3이 있으면 x-3이 분명 분자에도 있어야 돼. 플러스 1을 해주면 되겠네. 1 더하기 x-3분의 1이야. 그냥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요거 세 번째 거 선생님이 한번 해드릴까요? 분모에 x 플러스 2가 있으면 분자에도 x 플러스 2가 있어야 해. 그런데 7x로 시작되네.